네, 안녕하세요. 세금 한번 쉽게 이야기해보자. 세 명이서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이야기해보는 산무사TV의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혜 쌤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병환 쌤사입니다. 이게 좀 머리를 사랑사랑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힘차게 하면 안 돼? 갑자기 템포가 그래서 다운돼서 템포 그랬어요. 추웠네, 갑자기. 오늘 좀 차분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이해해주세요. 네.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종의 대표 세무사님이 한번 멘트를 따라해봤어요. 올해까지 해야 됩니다. 아, 네. 이거 요새 많이 나오던데. 많이 나옵니까? 정답네. 약간 조금 좀 생소할 수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제라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실제 진행하고 있는 상담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냥 일단은 가족과 매매는 왜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증여로 주려면은 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쵸.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자녀가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이면은 증여세를 많이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저가로 또 자녀에게 매도할 경우 이제 또 혜택이 있죠. 부친의 뭐 양도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세금도 자녀가 아닌 부친이 납부를 하시니까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가족과 매매, 저가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제 기사가 있는데 증여세가 원래는 뭐 이제 4억 정도를 내야 되지만 부친이 뭐 10대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네. 근데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 이제 매도 형식으로 남긴다.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를 한 1억 5천만 내면 된다. 그래서 2억 5천 정도 가까운 세금이 절약되고 이 세금도 부친이 납부한다. 오, 근데 또 부친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이면 지가세가 적용돼서 정말 극히 적은 양도세 부담만 발생한다. 쌤처럼 거보다 훨씬 낫네요. 네, 이게 뭐 사실 보통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전에 한번 우리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저가 매매하면은 보통은 뭐 3억까지는 그냥 된다. 싸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상식이다. 왜냐면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3억까지 싸게 할 수 있는 거는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네. 원래 세금이 없으니까 거기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세금이 부모가 1세대 주택 비과세 금액 12억 이하의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음, 세금 총합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확실히 같아요.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양도세 얘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게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취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음,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기사 발표를 좀 제가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취득 양도 단계에서 취득 단계 취득세는 보통은 일반 과세에 이제 1.1에서 3.3% 납부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게 뭐 간략한 얘기만 보면은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규제 지역에 뭐 기사에도 오타가 있는 거 처음 봐요. 규제 지역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네. 근데 규제 지역에서 증여를 하면은 12%로 세율이 됩니다. 와, 근데 확 올라가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 간뭐 저가 거래 시가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증여세를 물린다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저가 부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25억짜리를 아파트를 준다 매도한다 그러면은 2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를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지역 내 국가주택의 경우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부분인 거잖아. 취득세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20억짜리 10억에 주면, 네. 그러면은 10억 부분은 증여로 받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물고, 네. 그다음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부터 20억짜리 10억에 주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시가인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물려버리겠다, 이 얘기인가? 여기서 네, 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은 여기 이제 현재는 가족 간 거래라도 거래 대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 유상 거래로 인정돼서 1에서 3% 취득세만 내면 된다. 증여에 대한 네. 부분은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그 근데 거래 금액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원래 7, 8월 달에 처음에 정부 제출안이 나왔을 때 이제 네. 시행령이 안 나왔을 때는 저가로 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 24억에 팔았다. 그럼 6억에 대해서만 이제 뭐 12%를 물리고 나머지 부분의 24억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상세율. 정상세율을 적용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이번에 시행령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서 10월 달에 전체 금액이 전체 늘어납니다. 금에서 11% 정해진다. 취득세 부담을 늘리겠다.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사실 30%에 30억에 12%면 얼마죠? 4만 5천이죠. 증여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을 해버리겠다. 원래는 30억짜리를 뭐 정상세율 3%로 냈으면 뭐 네. 이게 부가적인 세금 떼고 9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는 것인데 9천만 원의 세금이 30억에 11%가 3억 5천까지. 그러니까 지금 증여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세율이 증여 쪽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이고 2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중과잖아. 12%가 적용되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주택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저가양수도, 부모 자식 간의 저가양수도를 얘기했었던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적용사항은 없는 거네. 1주택이니까. 1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증여액이다 보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는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네. 근데 1주택자에 대한 사실 약간 논란이 있어 아직. 왜냐하면 시행령 신규주택자가 명확하게 아직 안 나왔고 안 나와서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이 뜯어간다. 그래서 한번 좀 개정안을 한번 지금 국회 대주중에 제출하는 게요. 네. 개정안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시행령인데 요점은 할인 금액이 뭐 3억 원이나 시가의 30%보다 그 다른 크면. 금액보다 할인 금액이 이게 크면은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세율 취득세율을 12%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아직은 아까 그 유광원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상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거부명하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부모가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까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 규칙이라는 거죠. 그지? 네, 이게 규칙에서는 항상 이제 언제부터 시행일이 언제부터 적용된다. 근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보시면. 네, 이거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러니까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자는 그 부모님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상으로는 요거를 피해갈 가능성이 좀 있죠. 만약에 명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자기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조금 자녀한테 싸게 파시려는 분들은 자녀한테 파실 때 이제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잖아. 개정 아니고 정부 아니니까 이제 그치?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양도세나 국세 같은 경우는 주목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지방세법은 지방세는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하거든. 근데 맞아요. 이거 이렇게 개정되면은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져. 아까 봤잖아. 우리 세무사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납세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아. 왜냐하면 취득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과중하다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취득세는 그리고 취득하면 당연히 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게 과연 얼마나 알려지고, 이게 진짜 통과가 되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클지, 아마 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이거 상담하다가 당황했던 게 이거를 7월달 정도에 내가 상담해줬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취득세는 사실 주요 전점이 아니야. 그냥 정상세율을 냈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이제 8월달 지나고 10월달에 이제 시행령까지 나오니까는 이게 갑자기 그전에도 사실 세무사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했거든. 그 싸게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해야 된다.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다 적용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 시행령이 정해지면서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로 시가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이 어쨌든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버린 올라와 거거든. 버린 그래서 이게 참 원래 부동산 세법 오래 안 건드린다고 해놓고서 결국엔 건드렸네.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국세에서는 건든 건 사실 없어. 음, 조정 대상 지역을 확장하는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건드렸긴 했는데 결국에는 취득세는 건드렸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특히 2주택이신 분들은 그 가족 만약에 아들 딸한테 이거를 저가를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게 사실 바뀔 수도 있지 규칙이. 이게 제한적인 기준으로. 개정 아니니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통과가 될 될 것 것 같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세금 많이 걷자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통과가 다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부칙이 언제부터 시행됐지? 사실 뭐 계약의 기준이 잔금의 기준일지 뭐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잔금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법리는 이거에 대해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지만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거 통과되면 이거 모르고 법 뭐 개정된 거 모르고 시행수신 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고 일반 납세자분들도 취득세에 대해서 막 되게 고민하거나 보면 알았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냥 법무사 등기할 때 알아서 어른이 내는 거 라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취득자금을 고려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 적이 없는데 이게 거의 2배, 3배로 커진 거잖아. 거의 3배 가까이로 커지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집 하나 사는데 이제 취득세가 거의 뭐 10%를 차지해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너무 살기 힘들어.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마 12월 중에 정해질 거예요. 정해지겠죠. 그러면 12월에 표결 나고 1월이나 이때쯤에 이제 초에 발표가 되긴 할 건데 힘들다. 집 사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제 집 사는데 뭐 저기 뭐냐 자금 출처 계획서도 엄청나게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게 이 방향이 맞나 싶네. 그래서 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통과될 걸 가정하고 저가 거래를 이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셔야 된다가 핵심인 거고 네. 혹시나 12월 중에 이제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실제로 자가 거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다른 그 콘텐츠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한번 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빨리 하실 텐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보여. 아 그런데 안 보여. 화면이 안 나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너는 좀 말 좀 해. 아유,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네, 제가. 네, 아무튼 좋은 정보 들었으니까 꼭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